안녕하세요. 공준모에서 수리 영역을 강의하고 있는 김은기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2강 곱셈 비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곱셈 비교는 우리 앞에서 배웠던 것과 다르게 단순히 비교만 해주시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 언제 곱셈이 필요한지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언제 필요하냐면요. 일반적으로 분수꼴을 줘놓고 우리한테 뭘 물어보냐면 분자를 물어보면 분수꼴이 필요해요. 분자를 물어보면 곱셈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뭐다? 분수꼴을 줘놓고 분자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된다? A 곱하기 A당 B. 혹은 비중을 줘놓고 부분을 물어봐요. 그럼 어떻게? 비중에다가 전체를 곱해서 곱셈을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곱셈 비교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요. 곱셈 비교가 필요하다고 하면 어떠한 것을 의미하냐면 A랑 B는 멀리 떨어져 있고 C랑 D는 가운데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의미냐면 예를 들어 37 곱하기 55가 있어요. 그리고 39 곱하기 얼마가 들어가면 곱셈 비교가 필요하냐라고 이야기하면 55보다 작은 숫자가 들어갈 때만 곱셈 비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55보다 큰 숫자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작은 거 곱하기 작은 거의 형태. 그리고 큰 거 곱하기 큰 거의 형태가 돼서 비교가 필요 없는 형태가 돼요. 따라서 보다 비교가 필요하다는 건 멀리 떨어진 친구와 가깝게 있는 친구로 구성된 곱셈이다 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로 곱셈을 비교하는 첫 번째 테크닉은 배수 테크닉이라는 거예요. 얘는 뭐냐면 A를 1로 봤을 때 C가 얼마인가? D를 1로 봤을 때 B가 얼마인가? 즉 각각의 숫자를 1이라고 가정했을 때 옆으로 갈 때 그 숫자가 얼마가 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예시 문제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친구를 1이라고 생각했을 때 얘가 얼마일까? 얘는 121로부터 14는 커졌으니까 1.1배 이상이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혹은 10% 이상 증가했다. 다음 친구 얘를 1로 봤을 때 얘는 24만큼 커졌으니까 1.1배보다 작다 또는 10%보다 작게 커졌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걸 왜 하냐면 우리 바꾼 숫자 한번 바꿔볼게요. 가져와 볼게요. 1.1보다 큰 거 곱하기 1 vs 1 곱하기 1.1보다 작은 거. 얘는 뭐예요? 둘이 곱하면 1.1보다 큰 거. 얘는 뭐예요? 둘이 곱하면 1.1보다 작은 거. 당연히 누가 크겠다? 얘가 크겠다.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숫자를 1로 가정했을 때 다른 숫자가 얼마인가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 다음 친구 사각 테크닉. 앞에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빼주시면 돼요. 다음에 노래와 같이. 어떻게? 앞에선 앞에 거 빼고 뒤에 건 그대로. 그 다음에 뒤에선 뒤에 거 빼고 앞에 건 그대로.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볼게요. 앞에서는 앞에 거 빼고 40 곱하기 뒤에 건 그대로. 다음 친구 뒤에선 뒤에 거 빼고 60 곱하기 245 앞에 건 그대로. 이 두 개만 비교해 주시면 돼요. 60이랑 40 마음에 안 들어서 너 40이라고 가정해서 여기다가 1.5배 넣어줄게. 그래도 뭐야? 600보다는 작네. 따라서 너가 더 크다. 이런 식으로 비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253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는 연도별 A2기업의 매출액과 R&D 투자 비용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찾으래요. 매출액이 있고 R&D 투자 비중이 있구나. R&D 투자 비중은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된다. 만약에 뭘 물어보면 R&D 투자액을 물어보면 둘이 곱해서 구하시면 되겠다. 첫 번째 친구 A기업의 2021년 R&D 투자 금액은 전년 대비 증가했대요. 그래서 A기업 딱 잡아주시고 R&D 투자액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곱해야 된다고요? 곱해야 된다고요. 자, 여기서 여기로 가는 배수와 여기서 여기로 가는 배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또 여기서 여기로 보낼 거야. 얼마나 커졌니? 보니까 2.8 커졌더라. 너 여기서 여기로 보낼 거야. 너 얼마나 커졌니? 하니까 18 커졌더라. 저는 지금 세 자리씩만 보고 있어요. 따라서 뭐야? 144분의 18이랑 215분의 얼마? 28이랑 둘 중에 누가 더 큰지 확인하라는 거예요. 이 친구 대략 150으로 보시면 1하고 얼마? 2 있으니까 1.2 정도. 이 친구는 어떻게?
220 정도로 보면 1하고 얼마? 6 남아서 1.2보다는 훨씬 더 크다. 따라서 뭐야? 아, 너가 1.12 이상이고 너는 1.12 정도밖에 안 되니까 욜로 갈 때 증가했겠구나 해서 1번은 동그라미다 라고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배수를 보기 힘들다면요, 여러분은 그냥 다른 테크닉 사용하시면 돼요. 어떤 테크닉? 사각 테크닉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얼마 커졌다고? 18 곱하기 215. 얼마 커졌다고? 28 곱하기 앞에다가 144. 요렇게 그냥 적어서만 봐주시면 돼요. 요렇게 보시면은 이 친구 대충 21로 만들어야 하니까 얘 2.8이죠, 2.8. 이 친구 21이랑 2.8을 좀 비슷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14 곱하기 28로 바꿔서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 이 친구에서 이 친구 대략 한 6.5 정도 커져서 30% 혹은 1.3배 정도 됐는데 여기선 4 커져서 1.3배까지는 안 되는구나 해서 아래 친구가 더 크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 친구, 매출액이 증가한 기업은 모두 R&D 투자 비중도 증가했대요. 매출액 증가한 거 찾아보니까 B는 증가했네요. 투자 비중도 증가했어. C도 증가했네요. 투자 비중도 증가했고 D는 증가했네요. 투자 비중도 증가했어. E도 둘 다 증가했다라고 확인할 수 있어요. 다음 친구 D 기업은 2020년 R&D 투자액이 50억 원 이상이래요. 그래서 D에서 R&D 투자액을 구해야 합니다. 얘 보니까 227 곱하기 23.3인데 50억이라는 건 결국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20 곱하기 25다. 맞죠? 20 곱하기 25다. 따라서 널 20으로 만들 거야.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있는 1.1배 정도를 너한테 넣어줘. 그럼 넌 25보다 커지는구나. 아, 그러니까 당연히 50억 원 이상이다. 다음 친구. C기업의 2021년 R&D 투자 금액은 200% 이상 증가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이 친구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배수 테크닉이라는 친구를 이런 식으로 보실 수도 있어요. C기업을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여기로 갔고 여기서 여기로 갔어요. 근데 우리 항상 양방향 한쪽은 이렇게 보내면 한쪽은 이렇게 보낸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가끔은 둘 다 같은 방향으로 보내도 문제가 없어요. 왜? 몇 배인지 판단하고 싶을 때는 둘 다 같은 방향으로 보내면 돼요. 자, 보내봅시다. 여기서 여기로 보낼게요. 얼마 정도 커졌다? 한 17 정도 커졌네. 따라서 한 15% 정도 커진 것 같아. 1.15. 여기서 여기로 보낼게. 그럼 뭐야? 너 2배까지는 안 되네. 그럼 뭐죠? 1 곱하기 1이랑 1.15 곱하기 2배보다 작은 거예요. 그럼 이거 곱하면 여기서 200% 이상 증가했다고 하거든요. 200% 이상 증가하면 몇 배 된 거예요? 원래 값 1이 있고 추가로 200%가 생긴 거니까 3배가 돼야 되는데 3배까지는 안 되는구나 해서 정답을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5번 친구 봅시다. 2020년 R&D 투자액이 가장 큰 기업은 2021년 R&D 투자액도 가장 크대요. 가장 큰 기업 한번 찾아보자. 큰 기업 찾아보기 위해서 매출액 제일 큰데 봤어요. 근데 이 친구가 R&D 투자 비중도 가장 크더라. 그럼 곱한값인 R&D 투자액은 당연히 가장 크겠지. 그럼 너도 혹시 D가 가장 크니? 하고 봤더니 죄송합니다. 여기 더 큰 값이 하나 있긴 있네요. 있긴 있는데 이 매출액이 너무 작아서 몇 배나 차이 나죠? 3배 넘게 차이 나서 얘도 3배 넘게 차이 나야 돼요. 여기도 3배 넘게 차이 나니까 3배 넘게 차이 나야 돼서 뭐다? 둘 다 D가 가장 크구나 해서 이 친구도 동그라미를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54번 보도록 합시다. 254번은 연도별 유아교육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래요. 연도별 유아교육 현황. 유치원 수와 유치원당 학급수. 그럼 이거 두 개 곱하면 뭐 나오겠다? 학급수 나오겠다. 교원당 교원 1인당 원화수 두 개 곱하면 원화수 나오겠다. 1번 학급수가 궁금하대요. 14년에. 얘는 8426 곱하기 4.21인데 내가 아는 35,000을 만들 수 있는 숫자는 뭐가 있냐면 7,000 곱하기 5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7,000 곱하기 5의 형태로 만들고 싶다.
7,000으로부터 어떻게 1.2배, 즉 20% 커졌네. 그 20% 여기다가 넣어주자. 그럼 너가 5보다 커지는구나. 따라서 35,000개 이상이다. 다음에 15년 원화수 6만 명 이상이네요. 이 친구 이제 갖고 올 거예요. 갖고 올 건데 봤더니 이 6만이라는 숫자 안에는 12가 숨어 있거든요. 얼마? 12 곱하기 5. 근데 여기 48에도 12가 숨어 있어요. 얼마? 12 곱하기 4. 그럼 4가 5가 될 수 있는지만 따져주면 되는데 여기 얼마 있어요? 4분의 5가 1.25인데 4를 5보다 더 크게 만들어주겠대요. 따라서 보다 6만 명 이상이다 라고 체크해 주시면 돼요. 또는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내가 아는 6만 명은 4만 곱하기 얼마야? 4만 곱하기 1.5야. 그래서 여기서 이 4만을 곱해 주셔서 1.5가 되는지 안 되는지만 잘 살펴봐 주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친구 문제 3번. 학급수 13년에 비해서 30% 이상 증가했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13년과 17년 학급수를 한번 보자. 어떻게 본다고요? 얘를 1이라고 가정했을 때 얼마인지 1이라고 가정했을 때 얼마인지 한번 볼 거예요. 1이라고 가정했을 때 대략 700 정도 증가해서 1.1배보다 작아. 얘를 1이라고 가정했을 때 한 60 정도밖에 안 커졌네. 따라서 1.15배보다 작아. 두 개 곱하면 30% 이상 증가했을 리는 없어. X 표시. 다음에 원화수는 매년 증가한다 그래요. 원화수 어떻게 한다고요? 두 개 곱하는 거예요. 봤더니 커지고 마지막 친구는 커지고 작아졌으니까 우리 얘만 확인해 줍시다. 얼마나 커졌어? 한 2,000 커졌네. 즉 5만 분의 얼마? 2,000. 즉 4% 정도 커졌는데 넌 요렇게 갈 때 4%니 13의 4%면 얼마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1%부터 먼저 떠올려 주세요. 1.3이네. 0.13 곱하기 4하면 5 가까이 커져야 되는데 5까지는 안 돼. 매년 증가했다. 동그라미. 다음 친구 13에서 17년에서 학급수가 가장 많은 게 17년이라 그래요. 학급수는 어떻게 본다? 이거 두 개 곱하면 돼요. 이게 혹시 가장 많은가 하고 옆에 친구 봤더니 옆에 친구보단 무조건 많을 것 같아요. 얘보다 작고 얘보다 작은 친구 누구 있나 봤더니 15년 빼고는 다 맞아요. 15년가만 보시면 되고 대략 얼마? 400 정도 커졌어. 한 8,000에서 400 정도니까 한 5% 정도 커졌네. 너는 5% 안 커졌구나. 따라서 뭐야? 가장 큰 거 17년이야. 해서 정답을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55번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255번은 A씨 시민의 연령대별 고혈압 환자에 대한 내용이래요. 옳지 않은 걸 찾으라고 합니다. 옳지 않은 걸 찾아보러 갑시다. 자, 첫 번째 선지, 여성 고혈압 환자와 남성 고혈압 환자를 비교하래요. 개랑 비율을 곱해주면 되겠죠. 이 두 친구 대충 계산해도 3 곱하기 32니까 한 97 정도는 될 것 같거든요. 위에 있는 친구도 한번 대충 계산해 보자고요. 23 곱하기 42로. 그럼 얼마? 84인데 뒤에 있는 친구 해봤자 12예요. 뭐야? 97까지는 될 리가 없다. 그래서 남성이 더 적구나. 1번 동그라미. 다음에 2번. 60세 이상 남성 고혈압 환자 수 540명 이하니에요. 요거 두 개랑 요거 두 개 곱하고 더하고 곱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얘 뭉쳐주니까 902명 나오네요. 이게 혹시 60%보다 크다 하면 이 친구는 이상이 되겠죠. 그냥 평균만 해볼게요. 그냥 평균만 해봤더니 얘는 60으로부터 4.2 크고 얘는 4.1 작아서 그냥 평균만 해도 60%보다 커요. 그런데 인원이 70세 이상이 더 많죠. 그럼 뭐야? 60%보다 더 많이 커져야 되니까 540명 이하가 아니라 이상이다. 정답을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친구 60번. 60세 미만 인구는 60세 이상 인구의 1.5배 이상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다 더하지 말고 그냥 개별적으로 한번 볼게요. 60세 이상, 60세 이상. 숫자들을 보면 대부분 다 60세 이상보다 커요. 이 친구도 대부분 다 60세 이상보다 커요. 정확히 다 60세 이상보다 커요. 얘는 몇 덩이? 두 덩이. 얘는 몇 덩이? 세 덩이. 2대 3, 2대 3이네요. 2대 3이면 몇 배다? 1.5배다. 동그라미. 다음 친구 4번 보도록 합시다. 4번.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고혈압 환자 수가 증가한대요. 우선
곱하기라고 구성된다는 것만 생각해 보면 고혈압 환자의 비율이 꽤나 많이 커져요. 인원은 크게 차이 안 날지라도 비율이 계속 커지고 있으니까 고혈압 환자 수 끊임없이 늘어난다. 이 친구도 똑같이 고혈압 환자 수 끊임없이 늘어난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고혈압 환자 수 증가한다. 마지막 50에서 59세 고혈압 환자 수는 남성이 여성보다 적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 친구도 비교 한번 해봅시다. 50에서 59세라 그랬으니까 이 친구랑 이 두 친구를 비교하라고 하고 있어요. 자, 봤더니 가장 먼저 보이는 건 30에서 42로 가면 대략 1.4배라는 것이 가장 먼저 보여요. 따라서 너가 1.4배보다 큰지 작은지만 따져주면 되겠다. 46 곱하기 4 해주시면 188 나오는데 너 얼마나 커졌어? 하고 보니까 188보다는 작게 커졌네요. 그러면 조금 더 정밀하게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밀하게 보기 위해서 너는 정확히 얼마 커졌니?를 살펴보니까 11.5네요. 뭐야? 얘는 오히려 1.4보다 더 작은 친구였네요. 이 친구는 1.4에 거의 가까운 데보다 이 친구는 1.4보다 작은 친구였다. 따라서 뭐다? 남성이 더 적구나라는 걸 동그라미 할 수 있어요. 자, 얜 1이고 얜 1.4예요. 얜 1이고 1.4보다 작아요. 그래서 뭐다? 남성이 더 적다라고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그 정답을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고 다음에 256번 친구 보도록 합시다. 256번 이 친구 봤더니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 그래요. 그래서 보기에서 옳은 친구 잘 골라주시면 될 것 같고 지방 이전 재원과 비중이 있으니까 두 개 곱하면 뭔가 잘 구할 수 있겠다. 자, 첫 번째. 교부금은 매년 증가했대요. 그럼 곱한 게 매년 증가하는지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보시면서 다 확인하기에는 조금 힘드니까 증가하지 않았을 것 같은 친구들 위주로 봐야 돼요. 자, 커졌으니까 너넨 아니고 커지고 커졌으니까 너네도 아니야. 감소했을 것 같은 친구 누구밖에 없어? 얘밖에 없어. 얼마 커졌어? 16 커졌네. 그럼 뭐야? 10%보다 훨씬 더 많이 커졌어. 한 15% 정도 커졌다 라고 잡아주시고 너는 여기로 갈 때 어떻게? 10%밖에 안 커졌으니까 얘는 1 곱하기 1.1이고 1.15 곱하기 1이어서 누가 더 크다? 15년이 더 크구나. 매년 증가했다에 대해서 동그라미. 다음 친구, 매년 지방 가용 재원, 지방 이전 재원의 1.5배라 그럽니다. 1.5배는 어떻게 봐주시면 되냐면 우리 수리 강의할 때 수리에서 A 대 B라는 거 혹시 기억나세요? A 대 B. 개처럼 생각해 주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여기 16년도만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1.5배라는 건 결국 2와 3이거든요. 그래서 2 대 3의 비율로 계속 쪼개준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러면 지방 이전에 여기 2가 얼마 있는가 보면 120이 있더라. 플러스 얼마? 18.4. 위에는 120에 대한 2 대 3 비율 180 플러스 얼마? 33.9가 있더라. 이 친구 1.5배 이상인가? 거의 2배에 가까우니까 1.5배 이상이다. 그래서 동그라미 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180을 3으로 보면 120이 필요한데 120보다 작으니까 동그라미. 이 친구는 180을 3으로 보면 120이니까 남는 거 얼마? 10.9, 여기 남는 거 20.9. 거의 2배 동그라미. 이 친구는 3으로 갖고 올 수 있는 게 210 있겠네요. 210과 140, 10.7과 20.5, 거의 2배 동그라미. 다음 친구는 240과 160이 안 되는구나. 1.5배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서로 숫자를 쪼개서 2의 덩어리와 3의 덩어리로 나눠서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친구 2018년 국고보조금이 50조 원 이상인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18년 국고보조금 150에다가 33.3% 곱하면 50조 원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를 조금 뜯어서 나눠줬을 때 얼마? 33.3%를 만들 수 있는지만 보자고요. 한 150에 5% 정도는 되거든요. 그래서 얘한테 한 5% 정도 키워주자.
30에 대한 5% 얼마? 1.5. 1.5 키워주니까 33.3보다 크네. 너도 동그라미. 정답을 바로 5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고, 다음 친구 리을. 2017년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증가했대요. 17년. 국고보조금. 한 10% 커졌네요. 근데 10%보다는 작게 커졌으니까 오히려 감소했다. X 표시. 정답을 5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친구 257번 보도록 합시다. 다음 자료는 A시험의 응시자 및 합격률에 대한 정보래요. 보기에서 옳은 것만 찾아서 동그라미 치라고 합니다. 응시자와 합격률이 있고, 합격률 요거 뭐예요? 곱하면은 뭐 구할 수 있겠다? 합격자 구할 수 있겠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매년 전반기 합격자가 후반기 합격자보다 많대요. 곱한 거 비교해 주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면 비교가 필요한 것 같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단위를 좀 빼고 봅시다. 어떻게 뺄 거냐면요. 이렇게 두 개씩 다 뺄 거예요. 두 개씩 다 빼고 보면 3, 4, 8, 3, 8 여기도 점도 빼요. 3, 8, 2. 얘는 3, 6, 3, 얘는 3, 4, 2죠. 3, 4, 2는 3, 4, 8보다 작네요. 그리고 3, 6, 3은 3, 8, 2보다 작네요. 뭐예요? 사이에 있는 게 아니라 둘 다 작아버렸죠. 그래서 비교 필요 없다. 다음 친구도 17인데, 372인데 여기 371. 얘는 93인데 386. 뭐야? 둘 다 작다. 얘도 똑같이 둘 다 작다. 다음 친구도 보시면은 둘 다 작다. 마지막 친구도 보시면은 얘는 그대로 봐도 작고 작네요. 따라서 뭐야? 이 친구 비교를 할 필요가 없던 친구였어요. 무조건 뭐야? 전반기가 많구나. 다음 친구 2018년 전체 합격자는 32,000명 이상이래요. 18년 전체 합격자를 볼 건데 곱하기 더하기 곱하기니까 우리 배운 거 써먹으면 되겠죠. 어떻게 뭉치자? 요거랑 요거 뭉쳐주자. 둘이 더하면 대략 한 8만 명 정도 나오네요. 8만 명에다가 얼마 곱해주면 32,000대요? 한 40%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이제 뭉쳐야 돼요. 근데 둘이 일단 그냥 평균을 내리면 40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얘가 인구가 더 많다면 이쪽으로 끌고 올 텐데 인원도 얘가 더 많아요. 뭐다? 32,000명 안 되겠구나. 그래서 니은 지워진다. 다음 친구 전반기 합격자는 매년 증가했대요. 보도록 합시다. 죄송합니다. 보도록 합시다. 응시자도 계속 증가했고 합격률도 계속 커졌어요. 뭐다? 당연히 매년 증가했다. 동그라미. 마지막 친구 후반기 합격자가 가장 많은 연도는 19년도라고 합니다. 후반기 합격자 한번 확인해 봅시다. 후반기 합격자를 봤더니 합격률은 제일 높은데 응시자는 가장 많진 않아요.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응시자 많은 애랑 비교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비교할 거냐면요. 위치 바꿔주세요. 41.5. 그러면 여긴 얼마? 39.3. 하나 작아졌는데 얘는 1.5나 커졌어요. 그럼 당연히 밑에 있는 친구가 크겠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죠. 그래서 리을 동그라미. 기억도 맞고 디귿도 맞고 리을도 맞으니까 정답을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곱셈 비교에 대한 문제 풀이였습니다. 여러분들은 곱셈 비교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건 다음과 같아요. 뭐냐면 1. 만약에 어떠한 특정한 값이 주어졌다. 지금처럼 특정한 값이 주어졌다면 얘를 어떤 식으로 쪼개봐야 될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값이 주어질 땐 어떻게 쪼개봐야 될까를 생각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매년 증가했다 혹은 A랑 B랑 비교한다. 뭐 이런 형태가 나오면요. 우리 실제로 비교가 필요한가를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아무 생각 없이 바로 계산해야지 라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진짜로 비교가 필요한가를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진짜로 비교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으면 가장 먼저는 배수 테크닉, 그러니까 1로 생각했을 때 몇 배인지 1로 생각했을 때 몇 배인지를 이용해 주시고, 그걸 봤는데 모르겠어 라는 느낌이 드시면 굳이 더 정밀하게 하지 마시고 사각 테크닉을 이용해 주셔라. 다음에 네 번째, 곱셈 플러스 곱셈은 어떻게? 두 개 뭉쳐서 우리 높이 조절하는 거. 그 다음에 곱셈 마이너스 곱셈은 어떻게?
앞에선 앞에 거 빼고 뒤에선 뒤에 거 빼는 거 기억나시죠? 사각 테크닉 잘 이용해 주셔서 구해 주시면 되겠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배웠던 건 뭐예요? 단순히 이렇게 값만 잘 조절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우리 곱셈 비교에 대한 내용이었고 다음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봬요.